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18일차 리눅스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버추얼 호스팅 세팅하고 FTP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게 세팅하는 것까지 이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사실 오늘부터는 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오래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진짜 컨텐츠를 올려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웹서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결과물, 컨텐츠를 올리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올리겠다 라고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외부 브라우저, 외부 크롬이나 이런 것들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었던 형태가 뭐죠? 여기다가 이제 뭐 IP 적어주고 포트 적어주고, 그리고 index.html 혹은 우리가 뭐 a.html 이런 HTML 파일들을 직접 열어보는 방식으로 접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단점은 뭐냐? 우리가 지금 HTML을 사용해서 파일 자체는 HTML이고 그 안에 태그를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우리가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화면단을 얘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얘로만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지나쳤던 것 같은데, 약간의 스타일 지정을 통해서 이제 색깔 입히는 정도 이미지에서 해봤었죠. 딱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네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는 아주 극단적으로 정적인 컨텐츠예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 모습 그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정적인 컨텐츠 가지고는 우리가 웹을 뭐 화면 보였으니까 여기에 나타나게끔 했었으니까 구성할 수 있죠. 구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는 동적인가요? 얘는 동적이에요. 왜 동적일까요?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쵸?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이것도 동적인 컨텐츠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얘가 알아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도 다 동적인 컨텐츠로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정말 정적이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원래 글씨 쓰는 이 툴을 켰는데, 이 툴을 키면 원래 멈춰요. 이렇게 이 화면들이 움직이지 않죠. 이제 이 상태 이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정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당연히 동적인 컨텐츠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강제로 그냥 정적인 모습으로 보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 정적인 컨텐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로그인을 해요. 제가 실제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메일로 들어가겠다, 뭐 혹은 카페로 들어가겠다 눌러요. 내 로그인 정보가 남아있죠. 나 아직 로그인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내 로그인이 풀렸다, 이건 너무 불편한 일이죠. 현대 요즘 사용하는 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정적인 컨텐츠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왜 못할까요? 네, 새로운 페이지잖아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정적인 컨텐츠여도 가능해요.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간 다음에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정보들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알아야 되죠. 제가 지금 저 강사 차주환이 로그인을 하면 제 걸로 로그인이 남아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앞에 계신 재영님이 로그인을 했다? 그럼 재영님 계정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우리가 애초에 HTML을 만들 때 그걸 기록해서 만들어 놓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적인 컨텐츠처럼 만드는데 모든 사용자를 커버할 거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회원이 10,000명이면요 10,000명 회원에 대한 이 페이지가 다 있어야 돼요. 각각.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네이버를 쓰는 회원수가
만 명만 되겠어요?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걸 페이지를 그 회원이 한 명이 가입을 할 때마다 그 회원이 쓸 수 있는 페이지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 정적인 컨텐츠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동적 컨텐츠, 동적인 컨텐츠로서 처리가 되게끔 해주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얘는 진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처럼 웹서버만 있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띄울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 엔진엑스 설치하고 뭐 FTP 접속이고 그 뒤에 버추얼 호스팅이고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나서 그냥 웹서버 엔진엑스만 딱 설치하고 나서 여기서 웰컴 투 엔진엑스 봤죠. 가능한 거예요. 정적인 컨텐츠 보는 거 가능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적인 컨텐츠의 한계를 뛰어넘은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는 웹이라면 당연히 이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적인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정적인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야 돼요. 화면을 그리고 있는 요소들의 설정도 바뀌어야 되고, 그걸 꾸며주는 스타일 시트도 바뀌어야 되고, 이게 어떤 특정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프로그램 코드가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값을 응답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동적인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동적인 컨텐츠가 온전하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웹서버는 있어야 되고요. 얘는 동적이건 정적이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웹을 띄우려면. 근데 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서버 사이드 언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안에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배우고 있는 자바 아니면 C, 뭐 파이썬 이런 것도 다 돼요. 뭐가 됐든 다 서버 사이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유행 타고 유명해지고 있는, 이미 유명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노드.js 이런 애들도 서버 사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해볼 거는 사실 이거예요. PHP. 자, 우리는 요즘에 이제 웹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밟다 보면 우린 PHP라는 거를 언급하지도 않죠. 우린 그냥 웹 개발이다 그럼 거의 자바를 기준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PHP를 할까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PHP는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웹 사이트 중에 이만큼을 PHP가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자바를 배우냐? 이제는 자바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자바로, 이제는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좀 오래됐지만 아직도 비중으로 보면 80%가 PHP고요. 자바가 나머지 비중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웹 쪽에서는. 이제 뭐 더 다양한 AI나 뭐 앱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은 자바 말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쓰이는데, 이제 웹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PHP가 전부고 그 외에 나머지 일부가 자바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는 웹들은 거의 대부분 자바로 만들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자바를 배우고 자바로 만드는 걸 공부하고 웹 개발자가 되면 자바를 사용하고, 근데 우리가 굳이 PHP를 왜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PHP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될 사이트들이 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배울 건 아니고요, 얘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동적인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웹서버에 올려서 실제로 접속해 보는 것까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자, 왜 전 세계 웹사이트의 80%는 얘로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네, 진짜 간단한 웹사이트들은요 얘로 찍어내는 게 생산성이 좋아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얘는 간단하다란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 PHP로
정말 간단한 웹사이트를 찍어내기에 아주 용이한 친구인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거나 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얘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들 중에서 정말 그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이트보다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자, 이게 요즘에도 아직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페이스북이 PHP로 만든 사이트였어요. 얘가 PHP로 되어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이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은 별거 없거든요. 그런 건 PHP가 찍어내는데 생산성이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PHP를 사용해서 사이트들이 많이 찍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뭐 공공기관 사이트들도 보면은 막 특별한 기능 없이 그냥 소개하는 사이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평범한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 사이트 메인 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간단한 거니까, 특별한 기능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얘가 생산성이 좋아서 얘를 많이 써왔고, 이제는 이제 웹의 그 브라우저도 그렇고 웹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요.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얘로는 한계를 느껴서 이제 자바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자바를 배우고 있는 건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어서 컨텐츠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PHP를 쓸 거니까, 앞으로 잠깐 써볼 거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린 거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죠. 웹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동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동적인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웹서버만을 구축해서는 좀 힘들다. 그리고 이 동적인 컨텐츠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붙어야만 하는 게 DB예요. DB. 우린 지금 이미 DB를 설치했죠. 근데 우리가 설치한 DB는 이유가 뭐였어요? 설치한 이유가? 네, FTP 하려고 설치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MySQL이라고 하는 DB는 FTP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진짜 순수한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DB랑 웹서버 이런 것들을 다 연계를 시켜서 동적인 컨텐츠를 잘 이렇게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좀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얘를 좀 켜고 머신을 좀 켜서 푸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머신을 켰으니까 우리가 푸티로 접속할 수 있겠죠? 저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공사 맞는데? 일단 네트워크 설정을 한번 볼까요? 되어 있고, T로 왜 접속이 코리아 IT 계정 당연히 만들었었고, 뭐야, 됐네요? 아까 왜 안 됐지? 됐으면 됐죠 뭐. 네. 코리아 1314. 자, 들어가서 일단 우리 웹루트 폴더로 한번 가볼까요? cd 웹 안에 사이트 웹까지 가서 1, 2, 3, 4가 있고, 여기서 아마 전 시간에 제가 그 2번 계정을 지웠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지우는 거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누군가 사용자가
나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퓨어 FTP고 테이블 유저니까 그쵸. 사이트 2에 해당하는 계정은 지금 없어요. 근데 아직 사이트 2 이건 남아있는 거죠. 뭐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 기억이 맞다면 사이트 1이 801 거고요, 사이트 2가 801 몇이지? 들어가 볼까요?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192.168.103 56.103에 80, 얘는 사이트 1이고요 그 다음에 801, 얘는 없네요. 얘가 사이트 2에 해당하는 친구였나 보네요. 801, 1도 없어? 801, 2가 3이고 1, 3이 4겠네요 그러면. vhost를 가서 볼까요? 업데이트 vhost.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버추얼 호스팅 하는 거니까 801, 2랑 1, 3 두 개 남아있네요. 1, 1도 없네요. 1, 0도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사이트 3 폴더로 가겠습니다. cd 사이트 3 퍼블릭에 들어가서 여기 현재 index.html이 있는데 얘는 간만에 이걸 한번 써볼까요? 에디트 플러스. 이게 지금 FTP로 사이트 1에 접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린 사이트 3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설정에 추가, 설명에 사이트 3 그리고 2.168.56.103 사이트 3.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트 3 들어가서 퍼블릭에 index.html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안 커지네. 글씨를 좀 키워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디있더라? 편집 양식 아닌데? 도구 기본 설정 글꼴 여기있다. D2 얘를 한 이정도? 적용 확인. 좀 더 키워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좋겠다. 자, index.html은 그냥 둘 거고요. 여기다가 새로 작성 하나 만들어서 구구단 1.html 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따라 하시다가 놓칠 것 같으면 그냥 보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다가 emit을 h1 하나 만들어서 1단. 이거 안 되네. 여기다가 div 4 만들어서 아니다. 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HTML 이 태그들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지금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얘를 접속을 하려고 할 때 102에 구구단 1.html 들어가면 나오죠. 이거 우리가 지금 만든 이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한글 깨지고 있는 거는 메타 셋
자, 이렇게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 컨텐츠를 사용자가 접속해서 볼 수 있게끔 서버에서 찾아가게끔 해주고 있고요. 요청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대한 파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가 1단을 봤는데 1단은 잘 나왔어. 근데 나 2단도 보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이 상태처럼 하려면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자, 복사가 있나? 안되네. 그냥 새로 작성 하나 해서 구단 2.html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내용을 복사 여기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2단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사용자한테 너 2단 보고 싶으면 여기 1을 2로 바꿔서 들어와. 그럼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정적 컨텐츠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나 9단 보고 싶어. 그럼 우리 9단 또 만들어야 되고 8단 보고 싶어. 8단 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물어볼 것 같으니까 1단부터 9단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야, 나 이제 일 다 했다 하고 기분 좋게 있는데 사용자가 나 이번에 22단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PHP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그 PHP는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것들은 제가 열어 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18일자에 PHP 설치 및 세팅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올라왔죠. 자, 이거 뭐 할 때랑 유사해요 지금? 우리 MySQL 설치할 때랑 유사하죠? 수업 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쭉 내려 받을 겁니다. 자, 하나씩 같이 해보죠. 얘는 같이 하셔야 돼요. 아까 그 HTML은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이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상관은 없긴 한데 홈 디렉토리로 좀 이동을 하고 나서 자, 일단 먼저 PHP를 지우래요. 그래서 sudo yum remove php 별, 그러니까 PHP로 시작하는 모든 걸 지우겠다 하는 거죠. 자,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하래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까지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자, 전 얘도 진행을 했고 이제 네 번째. 이거 따라 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은 그냥 디테일하게 얘가 그래서 뭐 하는 건데? 라고 굳이 알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CentOS 7 PHP 설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똑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그거 따라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제공을 해 드리는 것 뿐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서 뭐 최신 버전의 PHP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레포 세팅하고 이랬던 거 그거랑 유사하게 그냥 뭔가 세팅을 하면서 설치를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치 쪽에 있는 마지막 명령어까지 저는 입력을 한 상태인데 네, 엔터 쳐주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링 하시다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없는 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입력하라고 하는 글들도 있을 텐데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앞으로 쓸 것들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미리 좀 받아 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설치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얘를 켜볼게요. 그리고 이너블도 해줘야겠죠? 자, 정상적으로 켜졌는지 확인도 해보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하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액티브 잘 들어갔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PHP 프로세스 및 포트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뭔가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HP FPM이라고 하는 애가 여러 개 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얘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PHP를 사용해서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기본적인 PHP를 사용한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공장 앞에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점포한테 나 이거 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요. 나 이거 줘. 그럼 점포가 오케이 하고 공장에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점포가 공장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뭔가 요청을 보내기 전에 공장에서 이제 PHP를 사용해서 어떠한 틀 하나를 찍어놔요. 틀을 하나 만들어 놔요. 자, 지금 좀 전에 정적인 컨텐츠 다룰 때에는 에디트 플러스에서 자, 우리한테는 틀이라고 할 만한 거가 있나요? 딱히 틀은 없어요. 그냥 파일 하나 만들고 그 파일에 내용을 좀 붙여넣기 한 거. 우리가 틀은 없지만 틀처럼 활용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걸 그냥 활용해서 여러가지 요청이 들어올 때 맞게 미리미리 찍어두고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 PHP를 쓰고 이 틀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틀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력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겠죠.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면 회사 거를 내려받아서 빈칸들을 채울 거고요. 회사가 제공해주는 게 없다 그럼 개인이 알아서 찾은 다음에 빈칸을 내 걸로 채워서 제출을 하겠죠. 자, 그 이력서 양식 우리가 직접 만드나요? 뭐 물론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죠. 이미 대중적으로 쓰는 양식들이 다 퍼져 있으니까 우린 그걸 사용해서 그냥 정보만 채울 뿐이에요. 자, 그게 틀이에요. 그 양식들 그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구단을 하나하나 새로 다 찍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할 거고 앞으로는 구구단을 찍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아니다, 이것도 요청 보내기 전에 이 틀을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 틀을 사용해서 1단, 뭐 2단 쭉 찍어놔요. 그럼 뭐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이 방식과 지금 틀 하나 만들어 놓고 틀로 막 찍어 놓는다. 뭐가 발전했죠? 틀을 사용한다라는 거 말고는 딱히 발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매번 새로 만들어서 이걸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숫자 바꾸고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완전 100% 그냥 순수 노가다고. 그거 말고 이 틀 여기서 PHP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일부만 수정을 하면 그 틀대로 찍혀 나오게 그렇게 발전시키면은 찍어내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 정도로 발전을 한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과정을 지금 해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틀이라는 걸 써보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이름의 게 여러 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어떻게 동작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애매한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 말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전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여기 프로세스 및 포트 확인하려다가 말았죠. 일단 켜기 한 단계까지만 진행했다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얘네 둘을 그냥 지워버릴 겁니다. 삭제, 지우기, 기구나. 자 지워버렸고요.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구구단 .html HTML이 아니라 다시 이름 변경, 여기를 구구단 .php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가 좀 작성을 할 겁니다. 일단 아까처럼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한글이 제대로 나올 거니까. 이건 인코딩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웹 배우시다 보면은 당연히 배우게 될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PHP 문법을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잠깐 10분 9까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아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적인 컨텐츠는 이런 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PHP 문법을 사용해서 지금 그 문서를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뭐가 많이 다르죠. 아까는 우리가 1 곱하기 1은 1 이런 거를 다 직접 써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알 수 없는 문자들로 가득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꺼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켰던 페이지가 여기 있지. 일단 .php 지금 이거잖아요. 얘를 하려고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다운로드가 돼버리죠. PHP는 이 브라우저가 그냥 못 열어요. 그냥은 못 엽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 하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틀이 이 내용이 어떤 걸 하는지 일단 그것보다는 이게 틀이다 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시고,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잠깐만요.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PHP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SSH 접속하듯이 PHP 그 내부에서도 PHP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명령어가 PHP예요. 이 PHP 해서 자 이거는 옮기십시다. 폴더를 웹에 사이트 3에 퍼블릭 안에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PHP 그리고 구구단.php 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뭐가 빠졌네? 라인 12 여기? 왜? 아 이게 빠졌구나. 자 다시
얘를 보면 지금 결과가 어때요? 나와버렸죠. 9까지 곱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어본 파일은 이건데 이거에는 그 어디에도 9까지 곱해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를 까보면 나와요. 제가 지금 방금 단 추가했더니 단도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이제 2단 나오죠. 계산 결과까지 알아서 다 바뀌죠. 그죠? 이제 이게 틀이 되는 거고, 이 틀에서 우리는 이것만 바꿔가며 HTML을 찍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PHP 명령어로 PHP 파일을 까보면 그냥 파일을 읽었죠. 이 안에 써있는 내용들을 읽어버렸죠. 이거 왜 근데 얘를 왜 읽지? 얘는 이래나 저래나 읽는구나. 그냥 냅둬도 되겠네요. 자, 얘는 그냥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리눅스 안에서 파일 열어볼 때 쓰던 거 뭐였죠? 캣으로 구구단.php를 하면 어때요? 얘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문서를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PHP 문법을 PHP로 인식해서 변형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이 텍스트 문서 자체를, 이거 자체를 읽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PHP 구구단.php인데 꺽쇠를 하나 열어주고 구구단 언더바 1.html. 자, 지금 현재 2로 돼 있으니까 얘를 1로 바꾸고 저장하고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 자, 구구단 1.html 파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얘를 들어가 보면 1단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2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구구단 2.html 하면 2.html 생겼죠? 얘를 열어보면 2단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해졌죠. 틀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틀 안에 있는 이 단이라고 하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값만 바꿔주면 알아서 구구단 연산이 돼서 나와요. 그쵸? 얘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3434단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해볼까요? 자, 만들어졌을 거니까 이렇게 연산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쵸? 아까보다는 훨씬 스마트해진 상황이긴 한데, 자, 이 상황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이거는 완벽한 동적인 컨텐츠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결국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틀을 사용해서 찍어내는데 훨씬 편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리 찍어놓지 않으면 사용자는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공장이 아니라요, 그냥 아주 조그마한 작업장을 하나 둘 거고요. 앞에 점포가 또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용자가 진짜 얘한테 요청을 보냅니다. 이 작업장 안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그런 틀 비스무리한 거 하나 그냥 세팅해 놓긴 할 건데 그냥 이거 하나 해놓고요. 사용자가 이제 유저가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요청을 받았을 때 점포가 얘한테 지금 사용자가 예를 들어 22단을 원했다. 그럼 얘한테 22단을 원해. 사용자는 너 빨리 22단 만들어서 갖고 와 라고 명령을 할 거고요. 그럼 얘가 아주 잠깐 사이에 22단을 찍어내서 돌려주고 사용자가 이걸 돌려받을 거예요. 이게 진짜 동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죠.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요구를 했으면 그 요구하는 거에 맞는 결과를 돌려주겠다 하는 상황으로 만들 겁니다. 이제 미리 이걸 다 찍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잠깐 사이에 요청을 받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요청 들어왔다. 야, 사용자가 이걸 원해. 알았어, 만들어줄게 하고 뚝딱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거, 이거 입력해서 보면은 제가 아까 이거 좀 애매하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얘가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사용자의 요청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캐치해서 그거에 대한 빠른 처리를 하고 완료를 시킨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시에 여러 개 켜져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요청이 들어오면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몇 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뭐 요청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가 더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번에 많이 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그리고 얘는, 이건 아까 여기서 막혀갖고 안 보여드렸는데, 이 PHP는요 기본적으로 9000 포트를 사용해요. 이거 밑에 포트 확인하는 건데 보시면은 로컬에 9000이죠. 이 9000 포트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웹은 아니 SSHD는 기본 포트가 22고 뭐 FTP는 21이고 뭐 웹서버는 80이고 이런 게 있었죠. 그것처럼 얘도 그냥 9000을 사용한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이건 뭐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완전체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 그리자. 이게 우리의 웹서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웹서버 안에 지금 엔진X가 들어있죠. 아니 이게 웹서버면? 아니지, 이거는 우리 리눅스, 검은색은 리눅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안에 엔진X가 있고요. 그리고 PHP도 지금 설치를 했죠. 그리고 이 엔진X 안에 웹 루트 폴더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웹 루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 얘네들이 실제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게 밖으로 나가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PHP 그냥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려고 하니까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가 돼버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앤데, 얘를 사용자가 밖에서 요청을 이렇게 보냈을 때 얘가 PHP를 그냥은 못 돌려주니까, 이 PHP로 요청이 왔어? 그러면 나 이 파일을 보내줄게 라고 하는 세팅을 하나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그 세팅은 PHP에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다 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에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사용자가 요청을 누구한테 보내죠? 웹서버한테 보내죠. 그리고 웹이 PHP를 그냥 주려고 할 때 브라우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다운로드가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의 요청을 웹서버가 받았는데 이걸 그냥 돌려주려고 하니까 다운로드가 됐죠. 그럼 얘를 변환시켜서 돌려줘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설정해야 돼요? 얘한테 해야 돼요. 웹서버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세팅들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 있는 파일이에요? 엔진X에 있는 파일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설정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죠. 14분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